자, 볼게요. 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건데요. 반도체 배우기 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좀 나왔어요. 근데 이 원자의 구조는 너네 다 알고 있죠? 이거 모르면 초딩으로 내려가야 돼. 아니, 초딩은 모르겠고. 자, 원자는 알다시피 왜 이렇게 원을 못 그리냐? 자, 원자는 알다시피 물질을 이루는 입자인데 가운데 뭐 있다고? 원자 핵. 그리고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겉에 마이너스 띠면서 돌아다니는 전자가 있죠. 그런데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전자가 평상시에는 이 원자 안에서 돌아다니죠. 왜? 이 원자에게 무슨 전하를 띠니? 전하가 전기야. 원자에게 무슨 전기 띠니? 플러스 띠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띠죠. 그럼 플러스가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 끌어당기죠. 네? 끌어당기는 전기력에 의해서 이 전자가 잘 벗어나지 못하고 요 안에서 움직여 다니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전자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전자 껍질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8개. 이렇게 전자들이 꽉꽉 채워질 수 있죠. 그리고 288하고 남는 전자가 뭐지? 288 들어가고 남는 전자. 원자가 전자죠. 그럼 원자가 전자가 전자 중에는 어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지, 그치?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 원자에게 플러스 전기의 영향을 조금 받겠죠. 이해됐나?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 가까우니까 영향을 세게 받겠지, 그치? 그래서 바깥쪽의 원자가 전자가 원자에게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자, 볼게요. 자, 오늘 마이크가 됐다 안 됐다 막 그러니까 빼고 할게요. 봅시다. 그래서 맨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는 요 원자에게 영향을 조금 덜 받겠죠. 그럼 얘가 에너지를 만약에 조금 받거나 그러면은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튀어나가면 이 원자는 양이온이 되니 음이온이 되니? 양이온 되는 거지, 그치? 전자가 튀어나갔으니까 플러스가 더 세진 거죠. 여기까지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밑에 도체, 부도체,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도체는요, 너네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니 안 통하는 물질이니? 그렇지.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데 전기 통하는 성질을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도체는 전기 통하는 물질, 안 통하는 물질? 안 통하는 물질, 그치? 그러면 반도체는? 반도체 많이 들어갔잖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 기술이 몇 년 전까지
전 세계 1위였는데 2위로 좀 떨어졌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도 좋고 기술도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뭘까? 반도체잖아. 반도체, 그지? 뭐야? 반만 통해? 그러니까 반만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얘가 상황에 따라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도 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니네 이런 핸드폰이나 가전 제품들 보면은 우리가 누르면 전기 어떻게 돼? 들어오지? 또 다시 누르면 안 들어오지? 그럼 요 안에 뭐 들어있을까? 반도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 이런 전기기기에는 대부분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거 원리가 중요한 거는 보자. 도체는 전기가 통한대요. 니네 중학교 때 전기 배웠는데 전기가 통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선이 있다 그러면 도선에서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전기를 꽂아줬을 때 도선 안에서 뭐가 흘러가야지 전기가 통하지?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막 흘러가지. 그럼 전기가 통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고요. 전류는 어떻게 가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이게 왜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알고 있니?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정해놓는 맞아.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했잖아. 근데 이 안에 원자 구조까지는 몰랐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과학자들이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 원자도 밝혀지고 도선 안에 실제로 보니까 전자들이 흘러가면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전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는 어떻게 짜증나게 두 가지를 다 써요. 그리고 너네가 더 헷갈리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안 헷갈리잖아. 전자는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가겠죠. 그럼 전류는 거꾸로 가겠죠. 그지? 그럼 도체는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는 도체 물질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다. 근데 보통의 전자들은 어떻게 돼? 원자 안에 숙박되어 있죠. 갇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원자 안에 보통의 전자들은 갇혀 있어. 그런데 전기 꽂았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이 자유전자는 맨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자유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어떻게 돼? 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그럼 잘 도망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 맨 바깥쪽에 있는 원자가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 꽂으면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도체물이지. 그러면 전자가 튀어나왔으니까 요 안에 있는 원자는 양이온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양이온들 사이에 자유전자들이 흘러가면서 전기가 통하는 게 뭐다? 도체. 됐니? 잘 들어. 고등학교 거 어려워. 도체 물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구리, 뭐 철, 뭐 이런 게 도체 물질이지. 그치? 그럼 부도체는 뭘까? 부도체는 물질 안에 전기가 안 통한데 그럼 이런 자유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도체는 이 물질 안에 원자 안에 전자들이 전부 다 속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유로운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꽂아도 어떻게 돼? 흘러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그치? 별로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없지. 별로 없다고 거의 없다고 비슷한 건가? 그렇게 되지. 그 전기 안 돼. 그래서 뭐 나무, 뭐 유리, 뭐 이런 것들은 전기 안 통하죠, 그죠? 그럼 반도체는 뭘까? 상황에 따라서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어. 그럼 얘는 이 물질 안에 원자들이 있을 텐데 자유전자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너네 상황에 따라서 전기가 흐를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도체보다는 자유전자가 적어요. 그리고 부도체보다는 어떻게 돼? 많아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거나 또는 안 흐르거나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반도체로 쓰이는 게 대표적으로 규소나 저마늄 같은 게 있는데, 규소가 Si죠. 저마늄 혹시 아니? O, G.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네 그때 주기율표 배울 때, 너네 주기율표에서 가운데나 왼쪽에 무슨 원소가 있었어? 금속이 있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금속이 있었죠. 수소혼자 연료가 있고, 그치? 근데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이 금속하고 비금속 사이에 중금속이라고 있어요. 중금속에 얘가 들어가요. 이 사이. 그럼 중금속은 뭐라 그랬어?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이 둘 다 있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거나 비금속의 성질을 나타내요. 그럼 얘 가지고 반도체가 대충 의미 알겠니?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물리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게. 그래서 1학년 때 5일 과정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배우는 건 누구다? 반도체.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언제 시작했지? 피곤하니? 피곤하면 얘기해. 대답 없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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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아이, 마이크가 없으면 선생님 뭐 금방 가는데 얘 왜 이러냐고. 아 진짜.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얘가 오늘 선생님 마음에 안 드나? 고장났나? 아, 또 사야 돼? 조금만 버텨. 자, 보자. 반도체 볼게요. 책이 몇 쪽이냐면 105쪽. 자,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봐봐. 이거 어렵다고. 진짜 어려워. 봐봐.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 다른 말로 순수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얘하고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라고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반도체로 나눠요. 그럼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뭐냐면은 한 가지 원소로 반도체를 만든 게 고유하다, 순수하다. 고유하다, 순수하다. 응?
고유 반도체라 그랬는데 아까 반도체 무슨 원소로 만든다 그랬니? 규소, 저마늄 뭐 이런 걸로 만든다 그랬죠? 그럼 한 가지로 만드는 거니까 규소 또는 저마늄 중에 한 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마늄은 20번이 넘어가죠. 그럼 규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 규소가 몇 번이니? 규소 몇 번? 14번. 그럼 전자 2, 8, 4. 맞니? 그리고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럼 얘가 안 정해지려면은 몇 개가 더 필요하니? 몇 개가 더 필요해? 4개 더 필요하지? 그래서 가운데 거 보세요. 얘가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예요. 그럼 안 정해지려면 4개가 더 필요하니까 옆에 있는 놈 전자를 어떻게 같이 쓴다는 거야. 무슨 결합? 공유결합. 그럼 이 규소도 어떻게 돼? 옆에 있는 놈하고 같이 쓰고 얘네들도 어떻게 돼? 이렇게 공유결합하면서 같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규소가 갖고 있는 전자들이, 즉 원자과 전자들이 전부 다 결합하고 있지. 그럼 남는 게 있어 없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전자가 움직여 가려고 하더라도 전부 다 결합하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여기다 전기 꽂아봤자 이쪽에 무슨 거 할까? 전기 꽂아봤자 흘러갈 수 있는 전자가 없으니까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그래서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니까 우리 생활에 잘 쓸까 안 쓸까? 잘 안 써요. 근데 얘는 전기가 통하거든. 그래서 얘 가지고 우리 생활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불순물 반도체는 뭐냐면은 이 고유 반도체에다가 사이사이에 다른 원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넣는 거예요. 어?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N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불순물 반도체 중에 P형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N형 반도체는 고유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원소를 불순물을 넣어주는 거야. 아 좀만 봐. 여기까지 하고 쉽게 심지가 자꾸 많이 줄게. 봐. 원자과 전자 5개짜리 불순물을 넣어준 건데 이런 불순물을 넣는 거를 도핑한다. 도핑. 네? 넣는 거를. 그럼 그림 보세요. 자, 고유 반도체가 있어요. 고유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이사이에다가 원자과 전자 5개짜리 원소를 도핑합니다. 넣어주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인을 넣었다. 인이 몇 번? 15. 그러면 2, 8, 5죠. 그 원자과 전자 5개야. 그러면 얘가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면 규소가 공유결합 몇 개 하면 돼? 4개 하면 되죠. 이렇게. 그치? 안정해지면. 그치? 그럼 이 규소들이 공유결합을 이렇게 4개 한단 말이야. 됐지?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불순물 인이 원자과 전자 5개니까 이거 1개, 2개, 3개, 4개는 옆에 있는 규소하고 공유결합 했지? 근데 하나가 남아. 그치? 이 하나 남는 애는 어떻게 될까? 결합을 안 하니까. 굉장히 자유롭지? 이렇게 자유로운 전자를 무슨 전자?
자유전자. 얘가 자유전자가 돼. 어? 그럼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가 전기를 꽂아. 전기를 꽂으면 이 결합하고 있는 전자는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결합 안 하니까 어떻게 돼? 흘러가겠죠. 플러스가. 선생님 지금 하나만 그려놨지만 군데 엄청 많은 거야. 확대 저기 보면은.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도핑을 해서 남는 전자, 즉 자유전자를 생기게 해서 이 자유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하는 반도체. 아니, 그럼 P형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다가 원자과 전자 3개짜리를 도핑. 3개. 그럼 고유 반도체 볼게요. 자, 이렇게 규소로 이루어진 고유 반도체가 있어요. 근데 사이사이에 원자과 전자 3개짜리. 누구 아까? 붕소. 붕소 몇 번이니? 몇 번? 5번.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 2. 3이죠.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2, 3이지.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2개? 3개. 그치? 근데 규소가 공결합을 몇 개 해야 돼? 4개 해야 돼. 네개 해. 근데 얘 봐봐. 얘도 4개 해야 되지. 그렇지, 얘가 안 정해지지. 그치? 나 4개 해야 되는데 여기 전자가 없어. 그치? 그럼 전자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전자가 없어서 구멍같이 보인다. 그래서 요거를 양공이라. 공자가 구멍 공자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좀 강해진다. 그래서 양공이라 그래. 그럼 얘가 어때? 나 불안해. 나 결합해야 돼. 그러면서 옆에 놈을 뺏어. 전자가. 그 옆에 놈을 쏙 뺏어오면은 얘가 결합하겠지? 됐니? 근데 옆에가 또 어떻게 돼? 빈 구멍이 생기죠. 양공이 생기지. 그럼 얘가 또 어때? 나 결합해야 돼. 그러면서 또 옆에 놈을 뺏어. 그럼 또 옆에가 뭐가 생겨? 양공이 생기지. 그럼 또 옆에 놈이 나 결합해야 돼. 그러면서 또 뺏어. 그럼 이런 과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안 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들을 자꾸 뺏어오다 보면은 결국적으로 전자가 이동하지. 그치? 전자가 이동하니까 어때? 전기가 통하는. 네? 이렇게 만들어. 3개짜리.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전기를 꽂아주면은 양공이 맨 처음에 여기 있었지? 근데 여기다가 양공이 다음에 어디로 가? 여기로 가죠. 왜? 전자가 여기로 와서 채워주면 여기 양공이 생기죠? 그럼 또 전자 뺏어오면은 양공이 일로 가지. 됐니?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면서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네 아까 처음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는 거지?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양공이 가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되게 중요해. 나중에 이제 물리 배울 때도 이거 되게 중요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뭐야? 급한 전화 아니야? 괜찮아? 알람. 야, 8시 40분에 무슨 알람 맞잖아. 야, 지금 자는 시간도 아니고 뭐. 자, 그럼 보자잉. N형은 원자과 전자 5개짜리 도핑, P형은 3개짜리.
그래서 N형은 자유전자를 남기는 거고 P형은 양공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보세요. N형은 전자가 하나 남어. 전자가 하나 남으려면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도핑해야 돼? 5개짜리. 그치? 그 다음에 P형은 구멍이 생겨. 구멍. 그럼 구멍 양공이 생기려면 원자과 전자 몇 개짜리 도핑해야 돼? 3개짜리. 이해됐어? 그렇게 하면 두 개 안 헷갈릴 거예요. 그렇게. 자, 이런 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가 되고, 오늘 배울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됐어요. 그럼 조금 쉬어야 되겠지, 그지?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자, 반도체 이어서 좀 볼게요. 배고 쪽의 밑에. 자, 배고 쪽 밑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소자의 특징과 활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소자가 뭐냐면 반도체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어떤 물질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자의 특징과 활용. 반도체를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냐면은 그 표에 나온 것 같이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발광 다이오드, 뭐 유리 발광 다이오드, 뭐 트랜지스터 뭐 이런 곳에 이제 쓰게 되는데 다이오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이오드는 뭐냐면 불순물 반도체를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두 개를. 아까 얘기했듯이 고유 반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전기 통하는 불순물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 N형, P형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N형은 자유전자가 있는 거니 양공이 있는 거니? N형. N형 자유전자. 그치? 헷갈리지 마세요. P형은 양공. 그치?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 전기를 꽂았어. 이거 무슨 표시니? 2학년 때 전기 안 배웠어? 건전지 전지 표시죠? 긴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긴 게 플러스야 잉? 짧은 게 마이너스. 이거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긴 게 양이 많잖아. 그치? 양이 많으니까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건전지 전지를 꽂아두면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전류 흐르는 방향으로 양궁이 움직여가. 그리고 전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가?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하죠. 자, 그럼 여기 다이오드 보세요. 여기 전자가 있어. 근데 전자가 일로 가지. 맞니?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 일로 가요. 그리고 전류 양공은 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던 양공은 어디로 가? 일로 가죠. 그러면 여기 중앙에서 이동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너네 전기가 통하려면 뭐가 여기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전자는 일로 가고 양공은 일로 가니까 이 가운데 부분에 이동하는 게 없잖아. 흐르는 게 없어. 그럼 얘는 전기 통이 안 통해. 안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꽂아놓은 거를
역방향으로 꽂아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마찬가지 다이오드가 있어요. N형, P형 얘는 자유전자, 얘는 양봉. 이번에 건전지를 거꾸로 꽂아보자. 긴 게 무슨 거?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꽂아놓으면 전류가 여기로 가죠? 그럼 양봉은 이리로 가겠지? 그리고 전자는 이리로 가겠죠? 전자. 됐니? 그러면 이 다이오드에서 이 자유전자가 이리로 가겠지? 그럼 양봉은 여기로 가니까 여기로 가겠지? 그러면 이 다이오드 중앙 부분에서 이동하는 게 있어 없어? 있지. 전자 양봉 막 움직여 다니잖아, 그치? 그럼 전기 통합과 안 통합? 통해.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꽂아놓은 거를 순방향으로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 책이 없는데 왜 해요? 알아두셔야 돼. 네? 학교 시험에도 나오고 또 나중에 너네 물리 배울 때도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너네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근데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교류 전류를 생산해요. 교류진이 들어가요. 이 건전지는 어때? 건전지는 전류가 항상 이렇게만 가지. 얘는 거꾸로 꽂았으니까 항상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한쪽으로만 전류 흐르는 거를 직류라고 해. 직류.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너네 과학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방향. 만약에 전류가 여기로 갈 때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면 전류가 1로 가면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너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10은 크기가 어떻다? 같아요. 똑같이 10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를 의미한다? 방향을 의미한다. 그럼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면 얘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학에서는 얘가 큰 거지. 근데 과학에서는 똑같이 10이고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야. 되니? 보통. 그러면 이런 직류는 어떻게 돼? 전류가 흐를 때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그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 그러면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얘가 이렇게 흐르다가 거꾸로 흐를 수 있어 없어? 없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는 전류를 직류라고 해요. 근데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류는 교류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가정까지 교류가 돼요. 그래서 니네 가정 벽면에 보면 대직구 있죠. 전기 꽂는데 거기 들어오는 전기가 교류예요. 교류. 그럼 교류는 뭐냐면은 방향을 계속 바꿔요. 전기가. 그러니까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다이오드가 있어요. 그리고 교류가 꽂혀져 있어. 교류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전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 표시로 표시를 해줘요. 그럼 교류 전류를 꽂아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 꽂아주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방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꿔요. 이게 교류 라인, 이게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가정까지도.
근데 선생님 핸드폰은 니네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 핸드폰이나 뭐 이런 스피커는 직류로 써요. 이런 거 직류로 쓰거든. 그러면 가정에는 교류가 들어오지. 근데 선생님 거 얘는 직류 쓰니까 얘 충전하려면은 교류를 직류로 어떻게 해? 바꿔야 되겠지. 어? 그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야. 다이오드. 어? 다이오드. 그래갖고 너네 그 충전기에 보면은 요 어댑터 있지. 요 어댑터. 여기 안에 요거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 대지코 집까지는 뭐가 들어와? 교류가 들어와. 그런데 요 안에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이 다이오드에서 직류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직류로 바꿔서 어떻게 돼?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어떻게 바꾸냐? 보자. 교류가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가 또 이렇게 흘렀다가 방향을 계속 바꿔요. 그러면 전류가 여기로 가. 전류가 여기로 가면 전자는 어디로 가는 거니? 응? 네, 조금 이따가 해줄까? 전자는 이리로 가는 거지? 얘네 전류 흐르는 방향하고 전자 이동하는 방향은 반대라 그랬어. 됐니? 또 여기 다이오드가 있어. N형은 자유전자가 있는 거고 P형은 뭐? 양공이 있는 거야. 그럼 빨간색 같이 전류가 갈 때, 즉 빨간색 같이 양공이 갈 때, 여기 있던 양공이 어디로 가? 일로 가지. 그럼 전자는 일로 가니까 이 전자는 일로 가지. 그럼 빨간색 같이 전류가 흐를 때 전기가 통이 안 통해. 안 통하지. 사이에서 이동하는 게 없잖아. 역방향이잖아. 그치? 응? 그래서 여기로 전기가 흐를 때는 전기가 차단돼요. 흐르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전류가 이리로 가. 그러면 양공이 여기로 가죠. 그러면 전자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지. 그러면 전류 양공이 여기로 가면 요 양공이 이리로 가겠지. 그러면 전자가 여기로 가면 전자는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사이에서 이동하는 것들이 있지. 그럼 전기가 어때? 통하죠. 그래서 전류가 이쪽으로 갈 때는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럼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교류가 있어. 여기다 할까? 조금 밑에다 그러자. 자, 가정에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방향을 바꾸는 교류가 들어오고 있어. 근데 다이오드가 있으면 전류가 이리로 갈 때 어떻게 돼?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갈 때는 요 방향이라고 하자. 통하지 않아요. 그럼 이 전류는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으로 전류가 갈 때는 어떻게 돼? 통하지. 그럼 요 방향으로 전류가 갈 때는 통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적으로 어떻게 돼? 교류 중에 한 방향의 전류만 남게 되지. 플러스가. 되나?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 직류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교류를 뭘로 바꿔준다? 직류로 바꿔줘요. 선생님 이거 모양이 다른데요? 나중에 한번 배울 텐데 이렇게 직류로 바꾼 다음에 얘를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또 장치가 있어요. 응? 자, 그래서 다이오드는 중요한데 교류 전기를 뭘로 바꿔주는 거다? 직류로 바꿔주는 거다. 네?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을 정류작용으로. 정류작용. 됐어요? 네, 중요하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사진 찍어주는 거 귀찮더라도 한 번씩 집에 와서 보고요. 네? 잠잘 때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이상한 뭐 유튜브나 게임만 하지 말고 필기한 것들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수업 영상 찍어두니까 나중에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카톡 남기면 링크 걸어줄 테니까 보고 네? 잠 안 올 때 선생님 영상 보고 있으면 잠 되게 잘 와요. 네? 그럴 것 같지 않냐? 네? 뭘 끄덕끄덕거려. 그리고 너는 중3인데 중3도 그 내신 수업한 게 선생님 영상이 다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찍어놓은 게. 그래서 만약에 중3 어느 부분이 좀 어렵다. 네? 시험 볼 때. 그럼 선생님 영상 좀 어디 부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링크 걸어줄 테니까 집에서 선생님 저기 수업한 것도 한번 보셔도 되고. 네? 선생님 중1부터 고3거까지 다 찍어놨어. 그래서 옛날에 다 찍어놓은 게 있어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그럼 선생님 보내줄 테니까. 카톡 있으니까 그걸 보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것 중에 발광 다이오드. 발광이 뜻이 뭘까? 발광. 빛을 내는 거. 지랄 발광할 때 그 발광이 아니고 발광 빛이 나옵니다. 그치? 다이오드. 다이오드니까 뭐야? N형, P형, 반도체 두 개를 어떻게 한 거야? 붙여놓은 거지? 근데 이 반도체 두 개 붙여놓은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와. 요거를 발광 다이오드. 원리가 있는데 원리는 조금 어려워. 어려워서 요거는 나중에 물리 배우면 그때 가르쳐줄게. 네? 발광 다이오드를 영어 약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LED라고 해요. LED 들어갔죠? LED 등. 이 학원에 거도 LED 등인 것 같아요. 되게 밝은 거 보니까. LED 등을 보면은 등 안에 이렇게 조그만한 전구가 LED 등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촘촘하게. 근데 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 다이오드가 있어. 그리고 요 다이오드에서 빛이 나. 근데 이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조금만 먹어도 빛이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광등보다 전기세도 적게 나오고 효율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많이 쓰죠. 그럼 얘는 빛이 나오니까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일까? 조명에 쓰이겠죠? 조명. 그치? 그리고 책에는 뭐라 하냐? 영상 표시 장치. 화면 같은데. 너네 TV 중에 LED TV 들어갔어? 거기에 이거 LED 등이 뒤에 박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표시하는 TV 같은 데 있어요. 그 다음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있어요. 얘는 영어 약자로 OLED라고. 근데 얘도 원리가 좀 어려운데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이는지만 좀 알아두세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게 뭐냐면은 화면인데 너네 이 핸드폰 같은 화면인데 화면이 휘어져. 그 책에 사진이 있는 거지. 요즘 핸드폰도 어때? 이렇게 접는 핸드폰 있지? 그런 거 같이 화면이 휘어져. 접는 핸드폰도 있어? 돈 많은 거 봐. 선생님 이거 핸드폰 몇 년 썼지? 한 6년 썼나 보다. 오래 썼지? 이런 휘어지는 화면 같은데 그 안에 유기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들었어요. 그 다음 트랜지스터라고 있어요.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배운 불순물 반도체를
3개를 붙여놓는 거예요. 2개 붙여놓으면 다이오드, 3개 붙이면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N형, P형, N형 또는 P형, N형, P형 이렇게 3개 붙여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여서 우리 생활에 어디에 쓰이냐면 증폭장치. 증폭이 무슨 말일까? 키우는 거. 그럼 선생님 아까 마이크 썼잖아. 마이크 쓰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어떻게 돼? 증폭되지. 여기에도 트랜지스터 들어가 있어. 또는 스위치. 저는 지금 불 껐다 켰다 하는 저 스위치 있죠. 그 안에 트랜지스터 들어가 있어. 이런 곳에 쓰게 돼요. 원리는 복잡해요. 그래서 알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직접 회로라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하나의 요 기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를 여러 개 꽂아요. 여러 개 꽂아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게 직접 회로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컴퓨터 같은 데. 컴퓨터에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 데이터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있지. 네? 그런 곳에 얘가 쓰여요. 직접. 그리고 니네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그런 거 뜯어보면은 안에 조그마한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 연결돼 있어요. 이런 걸 직접. 자,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 생활에 이런 곳에 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106쪽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 거기 확대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한 것만 이해했으면 됐어. 그다음 밑에는 우리 생활의 도체, 부도체,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는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건 참고사항 한번 보고. 자, 107쪽에 6문제 있네요. 지금 배운 거 바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